사육조 벽면을 따라 문어 한 마리가 기어갑니다. 어른 주먹보다 큰 머리에 무게는 1kg에 달하는 대문어입니다. 통발 속에는 또 다른 문어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모두 2년 전 알에서 부화한 뒤 연구소 사육조에서만 자란 것들입니다. 부화한 뒤 지금까지 살아남은 어린 대문어는 모두 6마리. 이제는 문어의 습성인 영역 다툼까지 할 만큼 자랐기 때문에 분리해 사육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1년 이상 사육에 성공한 적이 있지만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2년 이상 살아남은 건 처음입니다. 초기 생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것을 찾아서 시도해야 했는데, 예를 들어 수온, 성장 단계별 먹이 등 적정 사육권을 찾아가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대문어는 동해 중북부 수역에서 사는데 최대 3m에 50kg까지도 자랍니다. 특유의 식감과 맛으로 유명해 고급 어종이지만 어획량은 해마다 감소하는 상황. 대문어 양식이 성공하면 어민들 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매년마다 이식이 좀 낮았는데, 명절 밑에는 낮았는데 지금 많이 안 납니다. 방류하면 그래도 좀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어민들이 지금 고소득을 올리게끔. 대문어의 수명은 3에서 5년. 수산과학원은 이 문어들이 1년 이내에 10kg 넘게 자라 성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짝짓기를 통해 알까지 낳게 되면 사육이 완전 성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성인 키만한 높이에 길이가 10m에 달하는 설비가 공기를 빨아들입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만 콕 집어 잡아내는 직접 탄소 포집 DAC 장비입니다. 공기가 해당 설비를 통과하게 되면 이 다공성 흡수제가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만 선별적으로 분리해냅니다. 하루에 포집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약 19kg. 30년생 소나무 1000그루가 하루에 흡수하는 양과 맞먹습니다. 흡수제 개수를 늘리고 공기 흐름을 최적화해 포집 성능을 1년 만에 19배 높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캐나다의 한 업체는 대규모 실증 연구를 거쳐 연간 50만 톤의 탄소를 포집하고 있습니다. Our technology allows the permanent and safe removal of large quantities of CO2 with minimal impacts on food production, on land use, and on water security. 스위스는 매머드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3만 6천 톤의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있는데, 기계가 소나무 500만 그루가 심어진 거대한 숲의 기능을 하는 셈입니다.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땅속에 저장해 영구 격리하거나 메탄올 등 각종 연료로 사용됩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운 우리나라는 오는 2050년엔 이 기술로 연간 740만 톤의 탄소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규모가 커졌을 때 본 기술이 정확하게 작동하기 위한 필요한 구조적인 명이라든지 기계적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기술 개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035년에는 연에 1000톤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다만 현재 톤당 $1,000, 우리 돈 140만 원이 넘는 포집 비용을 낮춰 경제성을 확보하는 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SBS 서동균입니다. 빛을 잘 흡수하고 내뿜는 물질인 페로브스카이트로 만든 디스플레이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요즘 TV보다 더 많은 색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기존 디스플레이의 색 재현율 70에서 85% 수준을 넘어 97%의 색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빛 에너지 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도 90%를 넘어서는데 기존의 어떤 물질로도 불가능했던 수치입니다. 어떠한 재료도 65%도 넘을 수 없었는데 EQI 값에서 91%를 저희가 최초로 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력 소모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TV 시장의 주류인 OLED나 퀀텀닷 기술은 우리나라가 제조를 선도하고 있지만, 원천 기술은 미국 기업 UDC가 가지고 있어 로열티, 즉 특허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페로브스카이트 디스플레이는 우리나라가 원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열과 수분, 산소 등에 취약해 수명이 짧다는 겁니다. 연구팀은 빛을 내는 페로브스카이트 발광체를 3중 보호막으로 감싸는 방법으로 디스플레이 성능이 90%로 떨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27,234시간까지 늘렸습니다. 상업화 가능한 수명을 훌쩍 넘어서게 된 겁니다. 기술적 완성도를 증명한 이번 연구는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 사이언스지에 표지를 장식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특히 연구팀의 또 다른 기술인 마음대로 늘리고 구부릴 수 있는 디스플레이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을 달성해 네이처 본지에 연구 성과가 게재됐습니다.
지금까지의 디스플레이는 전기선 같은 연결 물질만 늘릴 수 있었는데 이번 기술은 빛을 내는 발광체 자체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혁신적입니다. 발광층 자체는 저희가 200% 3배까지 늘려봤고 소자로 만들었을 때는 이게 모든 층이 스트레쳐블하기 때문에 최대 60%까지 늘어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차세대 디스플레이가 새로운 시장을 선도할 핵심 기술이 될지 주목됩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제주도의 어두운 용암동굴, 바닥으로 떨어진 무인 탐사 로봇 로버가 울퉁불퉁한 바위길을 헤쳐나갑니다. 경사로는 물론 계단도 오르내립니다. 달의 토양과 유사하게 만든 월면토에서도 거침이 없습니다. 비밀은 바퀴입니다. 이 로버의 가장 큰 특징은 바퀴의 크기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퀴를 키우게 되면 모래 구덩이에도 빠지지 않게 되고 더 험준한 지형도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하나는 시계 방향, 하나는 반시계 방향, 이 둘을 접합을 시켜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 작아지고 반대 방향 하면 또 커지고 이런 식으로. 극한의 내구성도 갖췄습니다. 낮과 밤이 15일씩 이어지는 달은 일교차가 300도나 되는데 뜨거운 불 위를 지나가도 망가지지 않습니다. 달의 중력을 기준으로 100m 높이에서 떨어져도 문제가 없게 설계됐습니다. 달에 있는 수십 미터 깊이의 거대한 구덩이인 피트, 이 피트 속으로 떨어져 미지의 달 동굴을 탐사하는 게 로버의 임무입니다. 달의 지질을 연구해 기온을 살펴보고 자원이나 얼음 형태의 물을 찾아보게 됩니다. 달 동굴은 외부에 비해 온도가 유지되고 우주 방사선이나 운석으로부터도 상대적으로 안전해 달 기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 들어가서 내부를 관찰할 수 있다면 국제적으로 굉장히 큰 과학적 성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오는 2032년 자체 기술로 개발한 발사체를 이용해 달에 탐사선을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SBS 정구희입니다.